안녕하세요. 현재자유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1금융권 은행과 뭐 2금융권 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일단 금리를 알아야지 저희가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그 방법을 통합해서 이 영상 하나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전에 찍었었던 그런 영상에서 이게 지나가는 식으로 혹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영상 보고서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쉬운 영상을 또 건너뛰고 또 나중에 좀 뒤에 있는 영상을 보다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동자연구소의 영상을 쭉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만한 채권을 어떻게 검색하는지는 처음 또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탈을 이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탈.kfb.or.kr 은행연합회라고만 검색해도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가 지금 1금융권의 예금금리를 가장 잘 비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 누르고 예금금리 누르면은 이렇게 은행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전체를 누르고 단리인지 복리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뭐 방문하는 거는 좀 지양하니까 인터넷 뱅킹, 뭐 스마트 뱅킹 이렇게 해놓고 검색을 하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금리나 우대금리를 12개월 내림차순으로 눌러보면은 지금 SH 천만남 우대 예금이 4%로 지금 가장 높은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겠죠. 최고 우대금리다 보니까 조건이 있어서 이 상세 보기를 눌러서 이 우대금리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1금융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고 2금융권은 제가 많이 얘기했던 SB톡톡 플러스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SB톡톡 플러스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충청, 호남, 대구, 경북, 강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별로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이 맨 위에 보여줘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지금 제일 높은 거는 웰컴엠 정기예금과 OK 안심 정기예금입니다. 인천에서는 영진저축은행이고 뭐 부산에서는 우리저축은행이고 이런 식으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저번 주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 웰뱅하고 OK저축은행이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번 주에 4.3%가 제 기억으로는 최고였는데 지금 0.2%라 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저축은행에서 수신금리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1조 몇천억 정도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기사화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신금리를 모집하려고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2금융권은 SB톡톡 플러스라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는 마이뱅크라는 사이트를 저는 이용합니다.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농축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메뉴에도 뭐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있기는 한데 좀 이렇게 보면은 업데이트가 좀 느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사용하지 않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좀 업데이트가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뱅크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제 금리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어플로 들어가서 진짜 이 금리로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채권이죠. 채권은 이제 세이브로라는 증권정보 포털을 이용해요. 세이브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기업이나 채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사실 이제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국채에만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은 국채에만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도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는데 여기 보면은 국채, 지방채, 뭐 지방공사채, 특수채, 금융채, 일반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회사채 들어가서 종목 검색 전체를 눌러줍니다. 종목 검색 전체를 누르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검색할 때 뭐 다른 거 크게 건드리지 않고 제가 많이 건드리는 거는 이 공모와 사모
해서 이제 공모를 선택하고, 왜냐면 사모는 특정 개인한테 이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장내 채권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공모를 선택을 하고 이 표면 이율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거를 이렇게 보니까 1금융권에선 대략 4%, 2금융권에는 4.5%, 그리고 뭐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뭐 새마을금고까지 가면은 이제 5.3%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금리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뭐 제2금융권보다 상호저축은행이 더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금리의 흐름을 보면 새마을금고가 은행권에서는 제일 높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채권에서 그리고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5.3 이상은 좀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5 정도를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표면 이율 5.5%부터 이 맥시멈은 비워두고, 그 다음에 조회 기간을 발행일로 잡으면은 요 사이에 발행된 몇 가지의 채권밖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발행일을 만기일로 바꾸고 한 10년 정도 뒤로 미뤄볼까요? 2030년까지 한 7년물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회사채는 이게 단기로 발행이 많이 돼요. 길어야 3년, 뭐 2년, 뭐 이렇게 1년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니까. 그러면은 만기가 오늘부터 해서 2030년 4월 24일까지 그때까지 만기가 되는 채권을 검색해 보자 해서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해서 조회를 누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넓게 보기를 누르면은 이제 신용 등급까지 옆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콘텐트리 중앙 20-1, 20-2가 표면금리가 8%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신용등급은 BBB 제로, BBB 제로이구나. 신세계건설 14는 A 제로구나. 근데 표면 이율이 7.1%구나. 굉장히 높네. 왜 높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A 제로 등급인데 7.1%나 주지? 같은 A 제로 등급이 한솔재지는 5.5%밖에 안 주는데 뭐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도 가지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뭐 유추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BBB 제로 등급에 대해서 나는 투자를 하기는 별로 싫다. 난 BBB 플러스 이상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삼척블루파워 8이나 뭐 한진 104-2나 이런 것들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종목을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같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장내 채권에서 뭐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 검색해볼까요? 뭐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 14가 지금 10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용등급 A다. 거래량은 698주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장내 채권을 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갭이 많습니다. 전에는 좀 호가가 쫙 있었는데 지금 호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이 적은 거죠. 지금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내 채권에서 매수하는 걸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기 힘든 채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사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장외 채권에서도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장내 채권과 금액 차이가 크게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거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SN텍도 A 등급인데 표면 이율이 좀 높이 줘요. 저는 거의 매일 채권을 검색하니까. 이 GSN텍도 장내 채권에 있어요. 근데 19,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장외 채권에서 사면은 10,05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예, 같은 채권인데도 이렇게 장내와 장외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 한 0.4% 정도 내려갈 거예요. 한번 그것만 볼까요? 마지막으로 GSN텍 10 보면은 매매 금리가 5.087이잖아요. 매매 수익률이 5.3%잖아요. 그러니까 0.3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금액은 한 41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채 채권까지 내가 가입할 만한 그런 상품을 혹은 종목을 어떻게 검색을 하고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